진짜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결국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인 것이다. 내 속에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계속 다른 누군가와의 만남을 추진하면 내 속에 있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서 우울한 것 같다면, 신압으로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우울한 것 같다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바꿈으로써 나아지는 게 아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서서히 나아질 수 있다. 1. 평생 할 수 있는 일 개발하기. 홀로 산다는 것은 막막함을 견뎌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일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왕이면 평생 동안 가슴 뛰며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당장 생각해보자. 나에게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냉철하게 고민해보자. 그 일을 남은 생 동안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나 평생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멋있겠다. 2. 나를 위한 선물.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 최고다. 여행. 얼마나 자주 가는가? 사람을 젊게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설레고 멋있겠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의 짜릿함은 혼자 떠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여행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같다. 하나는 보상으로서의 여행이고 하나는 나를 추스름으로써의 여행이다. 전쟁 같은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처절한 관계의 파괴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얼굴 따위는 보고 싶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마른 장작 같아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유 없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여행을 떠나면 좋다. 여행을 한번 갔다고, 바다 하루 봤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여행지에서 귀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다. 마치 뭔가 설레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다에는 모두 털어놓아도 될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끝도 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에 뭔가를 메모했었다. 그렇게 훌쩍 떠나는 짧은 일탈의 여행은 내 삶에 작은 쉼표를 찍어준다. 그렇게 때때로 나는 홀로 떠난다. 하루 혹은 이틀 온전히 비워내면서 무엇을 새롭게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돌아보고 오게 된다. 여행지는 자기에게 가장 매력 있는 것을 선택하되 그것이 일상과 조화를 이루고 일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의 기쁨을 홀로 충분히 누리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가방은 가볍게, 몸도 가볍게, 홀로 떠난 그 여행에서 충분히 자신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기쁨을 누리면 된다. 여행이 주는 안락함보다 여행이 주는 신선함을 계속해서 만끽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여행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설렘과 두근거림을 만끽하는 여행을 떠나고 즐기자. 가볍게 떠나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멋진 여행자가 되기를. 3. 아무리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조금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돈.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돈을 버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벌어놓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여기는가도 모두 다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목표와 가치 기준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일수록 알뜰하게 생활하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야무지게 재테크해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이므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만 인생의 재미가 되거나 목표가 되는 건 좀 생각해 볼 일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 욕망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단지 그 욕망에 휘둘리는 나의 삶은 괜찮은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 그래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 돈이 나의 행복과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아무리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열심히 행복하게 하루를 살 것, 조용히 감사하며 하루를 살 것,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지 살필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욕망으로 나를 못살게 구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것에 쫓겨서 매이지 말자.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나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돈에 너무 나의 가치와 행복 여부를 묶어두지 말자. 나는 언제나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내가 가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목표는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잘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사는가에 있음을 기억하자. 4. 1년에 한 번 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쓰는 편지. 한 모임에서 유서 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24시간 뒤에 자신이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유서를 적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그저 담담히 백지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자신이 쓴 내용을 담담히 한 사람씩 읽어내려가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듣는 사람도 훌쩍거렸다. 당연히 내일이 오고 다음 주가 오고 다음 해가 오리라는 의심 없는 미래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당장 24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와 함께 마지막을 보낼 것이며 내 삶의 흔적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나는 매해 어느 날 나의 마지막 24시간을 기록하고 유서를 쓰곤 한다. 유서라고 해봤자 뭐 거창한 게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사랑했었다고 쓴다. 그런데 이게 몇 번 지나고 나니 실질적인 내용들이 약간 첨부되었다. 처음엔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요란스러울 리도 없겠지만 3일씩이나 하지 않아도 되고 수의 입히지 않아도 되고 좋은 관 같은 거 쓸 필요 없고 바람 잘 통하는 산속에 수목장으로 묻어주면 좋겠다였다. 다음에는 나의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쓸 때는 서재에 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내가 쓰던 물건들은 이리이리 처리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번엔 나의 재산에 관한 것이 첨부되었다. 모아놓은 게 없으니 재산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
보험은 이런 것이 있고 통장은 어디에 있고 비밀번호는 뭐고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내용들이었다. 처음엔 그저 감상적이고 아쉬운 그런 것들 뿐이었지만 갈수록 생활과 밀착되고 구체적인 내 삶의 흔적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에 관한 것들이 늘어났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내가 계속 이 작업을 한다면 보다 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선명해지고 내가 정리해야 할 나의 삶의 목들이 명확해지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나는 1년에 한 번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유서를 작성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이 떨어져서 하나일 수는 없듯이 인생 또한 삶과 죽음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어차피 산다는 건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건 살아있는 오늘을 감사하게 훌륭하게 잘 살아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뭐든 마지막이라고 하면 애틋하고 아쉽고 더 잘하고 싶고 후회가 되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가지자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죽음으로 걸어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마지막 24시간을 기록하고 유서를 쓰며 알게 된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하고 싶었는지, 어디에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쏟았는지, 무엇에 집착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갔고, 어떤 사람들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내가 살아온 1년을 돌아보면 다음 1년을, 3년을, 1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나를 데려다 놓을 순간순간의 자리들이 내게 꽤 만족스러워질 것이라는 걸.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진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정말로 예기치 않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동전 양면 중 한 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원통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인생의 마디마디 적절한 쉼표와 마침표를 찍었으므로 그 쉼표와 마침표 사이에 쓰인 많은 문장들이 그리 대단한 건 없겠으나 적어도 빨간 펜 투성이로 교정하고만 싶은 그런 문장들로만 남아있지는 않으리라는 걸.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